윤세영 이 바보 같은 거사. 네 친아빠 죽인 것도 다 최명지 짓이야. 넌 평생 꼭두각시로 이용만 당해온 거라고. 오늘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윤세영이 엄마 최명지를 배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윤세영, 너 언제까지 네 엄마 꼭두각시로 살 거야? 최명지가 어떤 사람인지 넌 모르고 있어. 그 손에 대체 몇 명의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아? 구지석은 윤세영의 참회를 바랬습니다. 네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똑바로 봐. 너도 네 엄마랑 같이 감옥에 가고 싶은 거야? 썩은 러브라인이지만 구지석과 윤세영을 기어코 이어주려나 봅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와 함께 진창에서 같이 굴렀어야 하는데 구지석 똥밧줄을 타고 살아날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윤세영은 구지석이 내미는 빼박 살인 증거들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살인자라는 말이야? 구지석, 니네 부모님을 죽인 것도 사실 우리 엄마였고 유진이도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뺑소니 살인교사한 게 다 엄마라고.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는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배신해. 내가 다 유진이를 배해놓고 거짓말을 해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윤세영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워낙 약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으니 충격적인 사실에 혼절해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죠. 최명지가 이제 은총이까지 죽이려 하고 있어.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 될 거야? 같이 살인죄로 감옥에서 평생 살고 싶은 거냐고. 하지만 윤세영은 괴로워하면서도 도저히 최명지를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어떻게 배신해. 우리 엄마 아빠도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는 불쌍한 우리 엄마 못 버려. 마마거린 윤세영은 최명지와 같이 감옥에라도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모습에 혀를 차던 구지석은 끝내 마지막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엄마가 죽인 게 그뿐인 것 같아?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왜 돌아가셨는지 너는 모르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없었으니 말이야. 너 유복자로 자란 이유 내가 알려줄까? 네 친아버지도 최명지 그 여자가 죽인 거야. 조영사가 잡혀와서 다 불었어. 혼자서는 못 죽는다면서 다 네 엄마 탓이라고 불었거든. 근데 최명지가 저지른 살인이 한두 건이 아니지 뭐야. 30년 전에 벌써 자기 남편부터 죽인 아주 독한 년이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를 죽인 게 우리 엄마라고. 윤세영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 의아한 목소리로 다시 물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네 부모님을 죽였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지어낼 수가 있어? 엄마가 미쳤다고 자기 남편을 죽여. 남편 없어서 평생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설명하지. 윤세영이 도저히 말을 믿지를 못하자 윤성호는 자신의 집안사를 윤세영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영아, 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다. 네 엄마는 야망이 많은 여자였어. 그런데 보다시피 나나 네 친아버지는 사업에는 도통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지. 도자기나 굽고 있었으니 말이야. 최명지는 우리 부부를 많이도 질투하고 시기했다. 특히 유진 엄마를 말이지. 다 뺏고 싶었던 모양이야. 네가 태어나기도 전 한 집에 살았는데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단다. 이제와 알았지만 내 남동생 네 친아버지가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지. 이혼하니 많이 고성이 오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고 말았어. 우리 부부는 남편을 잃고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네 엄마를 동정했단다. 태어난 너도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유진이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건데 그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너에게 모든 걸 다 빼앗으라고 가르치더구나. 세영아, 너는 내 조카다. 비록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유진이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온전히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다. 너는 최명지에게 솔직히 말했다지? 배에 유진이를 버리고 와서 무섭다고 말이야.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최명지는 너를 다그치며 오히려 거짓말할 것을 종용했지. 너는 네 엄마랑 똑같은 사람으로 살 테냐? 자기 남편까지 목적 때문에 죽인 여자가 딸은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큰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정말 아빠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아버지를 죽인 게 우리 엄마였었다니. 윤세영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평생 최명지의 한탄을 들으며 살아왔었죠. 세영아, 네 아빠 없이 엄마가 널 얼마나 힘들게 키운지 알지? 넌 절대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엄마한테는 네가 인생의 전부야.
새내와도 같았던 최명지의 명령들에 충실히 따라 살며 사랑하던 남자 구지석과도 헤어지라는 한마디에 헤어질 만큼 그만큼이나 엄마에게 의지를 해왔었는데 이게 다 말 잘 듣게 키워진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죠. 지금도 은총이에게 잘해주며 최명지는 은총이를 자기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구지석은 거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엄마가 혜성그룹 자기랑 나누고 나는 윤세영 너 가지라고 하더라. 언제까지 네 엄마 물건 취급이나 받으면서 살 거야? 구지석은 날카롭게 최명지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미 최명지에게도 경고를 했던 적이 있었죠. 최명지 씨 당신 딸 그만 좀 이용해. 혜성그룹 갖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윤세영 조종하는 거잖아. 최명지는 내내 자신이 혜성을 갖는 것이 윤세영이 가지는 것과 똑같다 했지만 글쎄요. 네 엄마한테 혜성그룹이 소중한지 네가 소중한지 한번 테스트해볼까? 구지석은 치밀한 계략으로 일부러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윤세영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 최명지에게도 정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했던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자 구지석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는데요. 구지석은 최명지를 만나 혜성그룹과 윤세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평소 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굴던 최명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죠. 놀랍게도 최명지는 보란듯이 윤세영이 아니라 혜성그룹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윤세영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차올랐는데요. 그렇게 윤세영은 평생 믿었던 엄마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처받은 윤세영의 마음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나 구지석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엄마 아니 그 여자는 이제 내 엄마도 아니야. 죽어도 용서 못해. 엄마가 다 들통나면 나랑 외국 가서 살자고 준비해놓은 부동산이랑 차명계좌들 다 내가 알고 있어. 조영사가 배신한 거 알면 아마 곧장 외국으로 튀려고 할 거야. 내가 그거 다 넘길게. 최명지 그 여자 꼭 천벌을 받게 해줘.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최명지와 한몸일 것 같았던 윤세영은 그렇게 엄마를 배신하고 구지석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최명지는 최근 굴러가는 사태가 영 찜찜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최명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그 양반이 대체 왜 기업 사냥을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걸까? 그렇게 양심이 있는 인간이 아니신데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더니 설마 하니 죽으실 때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한 것이 설마 아주버님한테 정말 무슨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야? 불안감에 사로잡힌 최명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최명지는 서둘러 조영사에게 시켜서 신여진을 뒷조사하고 음성이라도 도청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조영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연달아 전화를 걸어봐도 조영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최명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설마 내 돈 다 들고 외국으로 나른 거 아니야? 갑자기 날랐을 리도 없고 설마 진짜 유진이 뺑소니 재조사라도 들어갔는데 나한테만 안 알린 건 아니겠지? 내 돈 어떻게 해 내 돈. 최명지는 방 안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조영사가 연락이 되지 않자 최명지는 갑자기 너무나도 불안해져 왔는데요. 혜성그룹이고 나발이고 이러다가 꼼짝없이 감옥에 가겠구나 싶었죠. 급박한 상황에서 최명지는 급하게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영아 엄만데 지금 딴소리 할 시간 없으니까 당장 짐 싸. 엄마 외국 계좌 서류 다 너한테 있지? 그거 챙겨가지고 당장 공항으로 와. 아무래도 느낌이 싸한 것이 당장 튀어야 할 것 같다. 조영사 이놈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큰엄마한테 잡히기 전에 당장 움직여. 전화기 너머로 윤세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다 챙겼어. 하지만 윤세영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죠. 윤세영은 최명지와 통화를 하면서 동시에 구지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명지가 눈치를 채고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려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린 것이었는데요. 구지석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디 어림없는 소리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구지석의 말에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계획을 실행했죠.
윤세영은 최명지를 다른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침착하게 거짓말을 하는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죠. 엄마, 그런데 지금 당장 공항 가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우리 여권으로 비행기 타면 큰엄마가 거기까지 당연히 쫓아오겠지. 조영사도 없는데 우리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지낼 곳 있으니까 엄마가 거기로 와. 나도 곧 출발할게. 이렇게 윤세영은 최명지를 교묘하게 속이고 외국으로 튀려는 것을 막았는데요. 그리고 최명지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놓은 장소로 보내두었죠. 윤세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한 애정이나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최명지는 초조하게 윤세영을 기다렸는데요. 세영이 얘가 왜 이렇게 안 와? 최명지는 문자로 받은 장소로 가서 윤세영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윤세영이 자신이 시킨 대로 비자금 서류와 짐을 가지고 올 거라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문이 열리자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윤세영이 아닌 구지석 구하나 남매 그리고 신여진이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는데요. 아니, 다들 여긴 어떻게? 설마 우리 세영이 협박이라도 하셨어요? 형님이 왜 구신남매들 이 잡것들이랑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설마 손이라도 잡기로 하신 거예요? 최명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냉정한 눈빛으로 최명지를 바라보며 물었죠. 세영이한테 비자금 계좌는 왜 가져오라고 시켰어?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깨달은 최명지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비자금 횡령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그동안 형님 옆에서 평생 보좌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명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최명지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서렸는데요. 구신남매의 완벽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랑 세영이 정말 까탈스러운 형님 비위 맞추면서 고생했는데 저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감춰져 있었죠. 최명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최명지의 머릿속은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형님이 아직 유진이 뺑소니는 모르시는가 보군. 비자금만 어떻게 해결하고 튀어야겠다 판단했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최명지는 탈출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형님, 우리 세영이는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마 저희 세영이 감옥 보내신 건 아니죠? 딸을 걱정하는 척하는 최명지의 연기는 완벽해 보였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죠. 형님은 더 큰 돈 횡령한 거 다 아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모녀 이 돈만 가지고 한국 조용히 떠날게요. 저희 좀 보내주세요. 최명지의 애원하는 모습은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드디어 최명지에게 다가가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신여진의 손끝에서 폭발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제 뺨을? 최명진은 맞은 뺨을 움켜쥐고 신여진을 노려보았는데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최명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가차없이 반대편 뺨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신여진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이 천벌을 받으려나? 내가 지금 비자금 횡령했다고 이 짓을 벌인 것 같아. 내 딸 살려내 이거사. 우리 유진이 살려내라는 말이야? 신여진은 최명지의 멱살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그토록 우아하던 신여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딸을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만이 남아있었죠. 형님 다 아신 거예요? 그럼 설마 세영이가 나를? 최명지의 얼굴에 공포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그래, 세영이가 자기 엄마를 배신한 거야. 니년이 내 딸을 죽인 걸로도 모자라서 구지석 내 부모도 그리고 네 남편도 다 잡아먹었지. 신여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명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는데요.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너를 찢어 죽이려 했지만 여기 구하나 씨랑 그리고 유진 아빠가 더는 유진이에게도 은총이에게도 안 좋은 일이니 법의 판결을 받자고 하더구나. 최명지 평생 감옥에서 썩어. 세상 빛 볼 생각하지 말고. 신여진의 말이 끝나자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에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죠.
윤세영은 끌려나가는 최명지를 차갑게 바라보았는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연민이나 감정이 없었습니다. 세영아,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최명지의 절규가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윤세영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죠.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최명지는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최명지의 모습은 한때 강대했던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듯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신여진은 마음이 참 허탈했습니다. 오랜 세월 꿈꿔왔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신여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복수를 해놓고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오기만 했는데요. 딸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여전히 신여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죗값 받겠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모든 것이 끝나면 자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신여진의 표정은 결연했죠. 비록 구지석의 부모를 죽인 건 신여진이 아니었지만 경제사범으로 그간 나쁜 짓을 해왔으니 그에 대한 벌을 모두 치르고 떳떳한 은총이의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거죠. 신여진의 눈빛에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구하나 씨 정말 고마워요.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신여진은 이제야 진심으로 구하나에게 그간 해온 짓들을 깊이 뉘우쳤는데요. 오랜 시간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야 정화되는 듯했죠. 우리 은총이 봐달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동안 미안했어요. 신여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표시였습니다. 어리석게 최명지의 이간질에 놀아났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신여진이었죠. 평생 쌓아온 원한과 복수심을 내려놓은 신여진의 어깨에서는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구나.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총이는 다시 구하나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작은 은총이의 손을 잡은 구하나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누가 보기에도 이제 구하나는 은총이의 엄마였는데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원수의 핏줄이라 멀리하려 했었지만 켜켜이 쌓인 정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미워해야 할 사이였지만 은총이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미움보다 강했죠. 그리고 이제 신여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졌으니 죄는 미워해도 더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였죠. 구하나의 눈빛에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죗값 다 받고 떳떳하게 은총이 할머니로 돌아오세요. 구하나의 따뜻한 말에 신여진의 마음은 깊은 감동으로 물들었는데요. 당연히 끊어져야 마땅한 악연이지만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다시 돌아갈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원수였던 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죠. 이제 혜성그룹 회장직도 내려놓았고 이제 정말 그저 할머니로만 살아가겠다 했으니 말이에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신여진의 모습은 숭고해 보였습니다. 두 여자가 가짜 딸을 지나 원수로 마주했던 시간도 넘어 정말 먼 미래에는 엄마와 딸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신데렐라 게임 이제 정말 재미있는 하이라이트만 남았는데요. 최명지의 최후를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